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백악관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영내 안보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 양국 간 다양한 현안들이 의제로 다뤄질 예정인데 백악관은 북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지만 미북 정상회담은 최우선 의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약 5개월 만에 미한 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개최됩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은 두 번째 바이든 대통령의 대면 정상회담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중심 의제는 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ow, in terms of working with South Korea to address regional security issues or strategic issues in the region, certainly there'll be an opportunity to talk about that. We expect that North Korea will be a central topic of the discussion. 사키 대변인은 그러나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이번 회담의 최우선 의제가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확대 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와 중국 문제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전략과 백신 협력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 기후변화와 반도체 산업과 같은 경제 산업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이어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전쟁 영웅인 미국 육군 소속 랄프 푸케 예비역 대령에 대한 명예훈장 수여식이 열리며 문 대통령은 이 행사에 참여합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20일 오전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비롯한 미군 전사자와 가족 약 40만 명이 안정돼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했습니다. 또 연방의사당에 방문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면담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문 대통령의 2017년 취임 직후에 이은 두 번째 의회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양국 간 안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at our friendship is strengthened by the presence of 28,000 U.S. troops in Korea, in South Korea, and over time hundreds of thousands of Americans have been able to have an appreciation for the importance of our relationship. Again, I welcome you. We look forward to hearing what you have to say about security in terms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bout how we can work together on the climate issue.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 완료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안 된 시점에 열립니다. 두 정상이 대북 전략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할지, 또 의견은 어떻게 좁힐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한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동맹의 가치를 강조할 뿐 아니라 특히 북한, 중국 등에 대한 견해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정치경제석좌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미한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동맹이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논의돼야 한다면서 미한 동맹의 모순이 특히 한국 진보 정권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캇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기고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바이든 정부가 강조한 인권 신장과 표현의 자유 가치와 대치되는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이견을 줄이고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빅터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는 CSIS 기고문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 이은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임을 강조하면서 두 정상은 동맹의 힘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타격 역량 개선을 포함한 방어와 확장된 억제력 강화 착수 수단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재단 기고문에서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중국의 인도태평양 영내 여러 형태의 강압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면서 미한 정상회담에서 이와 유사한 정서가 포함되지 않을 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영국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인권 개선에 계속 주력할 것이라고 영국 외교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나이젤 아담스 영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19일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엘튼 상원 의원에게 보낸 서한 답변에서 영국 정부의 대북 정책 우선순위는 한반도 평화 정책을 보장하기 위한 영국의 공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즉 CVID 달성을 위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지원할 것이며 규범에 기초한 국제체제 준수와 북한 정권의 불법 활동 종식을 위해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특히 영국은 북한 내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선의의 힘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당하는 피해자들을 옹호하고 지난해에 이어 북한 내 인권 탄압 기관들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할지 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국경 봉쇄를 한 지 1년여 만에 중국으로부터의 물품 수입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들은 설탕 같은 소비재 품목 대신 농업과 공업, 건축용 물품들이 늘었는데 특히 수입 물품의 절반은 비료로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해관청서가 20일 공개한 북중교역 세부 자료에서 지난달 북한의 대중 수입품은 모두 91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월 수입 품목 16개에 비해 약 6배 많아진 겁니다. 특히 북한이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비료였습니다. 농번기를 맞아 지난 4월 한 달간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로 분류되는 인산이 암모늄 868만 달러어치와 질소비료 425만 달러어치를 사들였는데 이들 비료 제품은 전체 대중 수입액 2,875만 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45%에 달했습니다. 비료를 제외한 물품 중 북한의 수입품 대부분은 주로 산업에서 사용되는 물품들이었으며 건축 관련 자재와 제지 등 사무용품, 실 등 섬유 관련 제품들도 나머지 수입품 목록을 채웠습니다. 다만 북한 주민들의 대표적 소비재 생필 품목인 설탕이나 밀가루 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를 토대로 볼 때 여전히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ignificance is, it is opening up a little bit. It's not like the border is open, because if the border was open, I think we would see more consumer products. It's clearly more industrial products, even the fertilizer is sort of industrials. 트로이 스탠거런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북한이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월까지 사실상 외부와의 교역을 단절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평소 들여오지 못했던 물자들을 급하게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They are behind on supplies that ordinarily might have come in other months. So there's a need to take and bring in things like fertilizer and pesticides and other things that can be used in the domestic agricultural industry. 스탠거론 국장은 그러나 최근 북한의 대중무역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수치를 보면 여전히 예년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소비재 품목이 몇 개월 동안 못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 체제의 특수성에 주목했습니다. 경제적 성과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 중국, 베트남과 달리 북한 정권은 이런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게 현실이란 겁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번 북중 무역 자료를 통해 북한이 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일부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 수입품 목록에 합판과 벽돌 등 건축 관련 자재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단됐던 여러 건설 프로젝트가 재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 제출한 긴급 인도 지원 조율 강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북한 주민 1,000만 명이 외부 지원을 필요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기후 상황으로 인도적 필요가 커졌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들로 무역과 인도적 지원 노력이 저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평화기금은 20일 발표한 2021 세계 취약국가 지수를 통해
북한은 전 세계 179개 나라 가운데 취약도가 높은 상위 30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 군사 분야에서 각국의 취약 정도를 평가하는 이 지수에서 북한은 특히 국가의 정당성 부문에서 9.9점을 받아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